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2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각종 포털 댓글에 이게 똑같이 다음 정권에서 검찰을 해체하자 라는 그런 그걸 달자라는 그 해시태그를 달자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MBC가 조용하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 다음에 검사는 악마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미리네 님도 계시고요. 영님께서는 언론들아 보도 좀 해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인대라고 읽어야 되나요? 하인대 님께서는 강미정 씨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문난정님께서는 분노를 넘는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셨어요. 직접 들어보면 그렇죠. 강미정 씨 폭로 내용을 저도 찬찬히 들어봤는데 정말 영화 같더군요. 예, 영화 같더군요. 예, 무리문자님이시네요. 포털뉴스 댓글 곳곳에 다음 정권 검세 조직 해체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자, MBC와 KBS가 장악당해서 이제 힘이 없는 듯해요 라고 하셨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7분이고요. MBC가 지금 조용한 거는 내부적으로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참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또 이게 좀 아직까지는 제가 좀 많이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아직 못 드리는 단계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까지는 그래요. 치열한 내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럼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또 미뤄진 검사 탄핵. 이번에도 김진표입니다. 자, 원래 내일 검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리게 됐어요. 여야 합의로 일단 11월 30날과 11월 1일 검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의결까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 탄핵안이라는 것은 일단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탄핵안이 제대로 통과가 되려면 적어도 본회의가 이틀 연속으로 열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는 하루만 예상을 하고 열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다음번은 일단 미뤄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김진표의 힘이 적지 않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내일 본회의 열고 연속으로 그 다음 날에 본회의 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굳이 또 미루겠다라고 하는 그 저희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는 뭐 자기 입장도 있겠지. 이 강행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절차에 맞게 합의를 이끌어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했다. 뭐 이런 외양을 갖추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글쎄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계속 이렇게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원래 합의된 게 그거였다고 한다면 원래 지난 11월 9일 날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연속적으로 계속 열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날, 다음날까지.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돼 있었으면 본회의 그러면 그 다음날 열지 왜 그때는 본회의를 안 열었냐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갑자기 합의가 안 돼서 그렇다? 아니 이놈의 합의는 왜 왔다 갔다 해. 열기로 합의했으면 그걸로 계속 밀고 나가야죠. 더군다나 그러고 난 다음에 김진표 의장 외국으로 날라버리는 그 꼴도 참 흉측하게 그지없습니다. 그 덕분에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되는 그런 황당한 사례가 벌어졌잖아요. 차라리 계속 국회 본회의를 원래 내일도 열기로 했으니까 내일도 열게요. 그래버리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갑자기 그때는 엉뚱한 합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국민의힘이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회의를 못 연다 그러고 아니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딨어. 응? 그죠? 옳은 논란을 자처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번에는 본회의가 연장되기를 합의한 게 없으니까 또 못 연다 그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왜 합의된 데 언제는 합의된 대로 안 하고 합의를 파기한 사람들을 진짜 아우.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원래 김건희 특검법이나 대장동 특검은 내일 23일 날 본회의에 의결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이때 발의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 보시다시피 검사 탄핵 추진 여기에 보면은 23일 날 열리는 23일 열리는 본회의 때 검사 탄핵 소추안을 보고한다. 그래서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바뀐 거죠. 23일 내일 열기로 됐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30일 날 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0일 날 여는 것도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로 23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 이정석 검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발의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쌍특검 법안까지 같이 처리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쌍특검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해야지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몽리를 부리면서 내일 본회의가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이 쌍특검 발의를 안 하면 처리를 안 한다고 약속을 해야지 본회의 열겠다는 식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11월 30날과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죠. 11월 9일 날 한 됐다가 11월 23일 날 안 됐다가 또다시 11월 30일로 미뤄집니다. 시민들 볼 때는 답답하기 이럴 데가 없죠. 왜 제대로 팍팍 못 밀어붙이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기 그게 뭐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김진표 의장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양상마저도 계속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지난 30일 날 처리가 될 예정이었죠. 지난 9일 날 처리가 될 예정이었죠. 근데 이게 미뤄지게 된 겁니다.
그날 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민주당이 이동관하고 검사 탄핵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30일 날 재발의한다라고 나왔어요. 원래 이게 뭐냐면 탄핵안이라는 게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은 본회의를 개최해서 상정을 하고 표결하는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김진표가 본회의를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아니 여야 합의가 왜 안 됐느냐고. 원래대로 하자면 여야 합의가 돼 있었죠. 그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힘당이 필리버스터 하고 그리고 그 이어서 탄핵안 표결하고 그러려고 했었죠. 근데 갑자기 국힘당에서 본회의 못하겠다고 들어눕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합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 국힘당에서 합의를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나서가지고 왜 합의 어기면 어떡하냐. 열기란 건 계속 열자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랬어야지 이번에 원래 하루만 열기로 했으니 이틀은 못 연다라고 뻗대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게 논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열기로 했으면 열어야지. 갑자기 합의를 파기하면은 뭐 그렇게 황당한 진짜. 자, 원래대로라면 이게 이렇게 될 예정이었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길 예정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에 탄핵안이 상정이 되고 바로 이 탄핵안이 의결을 걸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하는 중에 잠시 중단하고 이 탄핵안을 처리하는 이런 절차, 그리고 탄핵안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뭐 이런 단계였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가 부산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회 본회의 여는 거는 며칠 동안 쭉 열어나가는 거는 이미 당시 합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합의를 국힘당이 깨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합의가 원래 있었으니 합의대로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때는 갑자기 국힘당이 안 나온다 그러니 이거는 뭐 일정 합의가 안 된 걸로 봐서 국회 본회의 못 열겠습니다. 나 외국 나갔다 올게.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 하루만 열기로 했으니 하루만 합시다. 합의된 대로 합시다. 앞서서는 합의된 대로 안 해놓고 이제는 또 합의된 대로 하자 그러는. 글쎄요, 국힘당이야 그러는 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 김진표 의장은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들 여론을 보십시오. 국민들 여론은요, 이동관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이 찬성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 현재 이동관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고 뻗대는 거는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장이 지금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건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글쎄 이게 합의라는 말로 참 당황스럽네요.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국힘당이나 김진표나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국회 본회의를 안 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늦어도 12월 9일까지 적어도 이틀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돼요. 처리할 법안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 본회의를 안 열고 버틸 수는 없어요. 당장 내년도 예산안이 걸립니다.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돼요. 근데 예산안 처리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되지만 예산안 부수법안, 예산 부수법안까지 같이 통과를 시켜야 돼요. 자, 이걸 하는데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대법원장 청문회 부분도 있습니다. 처리해야 될 사안이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특검법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처리 안 하고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티죠. 당장 예산 같은 경우는요, 12월 9일까지 처리하라는 게 법입니다. 법에 12월 9일까지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월 9일에는 적어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리해야 될 법률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늦어도 12월 8일, 12월 9일, 제가 볼 때 12월 7일부터 7, 8, 9 연속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지 이 법안들이 다 처리가 돼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비록 또 연기되기는 했으나, 그리고 한 번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어쨌거나 올해 안에는 이 법안들, 특히 탄핵안, 특검법이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김진표는 이런 걸 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식으로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민주 시민들의 속만 다 들어간다는 게 문제겠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월 9일 그리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쌍특검, 그 다음에 쌍탄핵, 3탄핵, 트리플 탄핵 모두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본회의 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여론전을 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여론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밀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 거의 미쳐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황당한 게 있는데요. 이동관 탄핵보다 지금 검사 탄핵에 얘네들 더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이동관 탄핵은 요새 쑥 들어가 버렸어.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국힘당 애들, 한동훈 얘들, 한동훈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신경이나 씁니까? 그런데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 신경 쓰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거참 특이하네. 장관급인 이동관 탄핵보다 기껏해야 국장급밖에 안 되는, 중앙부 쪽 국장급밖에 안 되는 검사 탄핵에 더 신경을 쓰느냐. 이거 정말 특이하네 라는 그런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정섭은 차장검사죠. 이 차장검사면요, 보통 중앙행정부처 2급, 3급 이 정도 대우를 받고요. 검사장, 그러니까 손준성 같은 경우는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손준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차관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법무부에 들어가면 국장급, 실장국장, 실국장들급이에요. 차관급보다 한 칸 낮아요. 어쨌거나 기껏해봤자 기껏해야 차관급, 제가 볼 때는 실국장급밖에 안 되는 검사 탄핵에 더 바르르 떨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인 겁니다. 이 정권이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윤석열의 정권 핵심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은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더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몰아붙여야죠. 물어붙여야 됩니다. 김진표 의장, 지금까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상당히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같은 꼴을 더 보인다면 더 이상 이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지켜보지도 않을 거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